소득주도 성장 웃기네. 세금주도 성장이지. 국민은 경제가 절박한데 문재인은 종전선언이 절박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상하고도 괴기스러운 정권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경제폭망으로 죽겠다고 난리아우성인데 이런 위기의 경제 상황에도 좀처럼 사용하지 않던 절박함이란 단어를 고작 대북 특사단 방북을 빗대어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용했습니다. 대북 특사단이 이틀 뒤면 평양에 가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간절함을 안고 간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지난 3월 1차 특사단 때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특사단이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을 안고 평양에 간다고 썼습니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오길 기대한다며 북미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교착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우리의 중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걸로 해석됩니다. 실제 특사단 면면은 지난 3월 1차 때와 같지만 방북을 앞둔 상황은 판이합니다. 지난 3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고립 탈피를 시도 중이던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기회를 갖기 위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북미 정상회담까지 하고도 비핵화에 대한 이해관계 차이로 북미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종전선언과 핵신고서 제출이 있어가지고 선후관계라든지 또는 동시 행동에 있어서 나름대로 중재안을 마련한다면 북미 관계 복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사단 방북의 성패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얼마나 전향적인 메시지를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전향적인 메시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이제는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가리 터는 것보다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절박한데 임종석은 무엇이 그렇게 절박할까요? 해당 방송 기사에는 약 7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좋아요보다 화나요를 선택한 온라인 누리꾼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한 네티즌은 이미 게임 끝나서 이게 주사파 정권아. 이제 제발 눈에 보이는 쇼 좀 하지 마라. 특사단이 아니라 구구절 축하사절단이 맞잖아. 문재인 주사파 너희들 정권이 북한 비핵화시킬 능력이라도 있냐? 내가 보기엔 평양 가서 비핵화 말 한마디 묶어낼 새끼들이다. 남북경협, 철도, 남북연락사무소, 종전선언, 뭐 이런 거나 씨부리다 올 게 뻔하다. 근데 확실한 건 미국에서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벼르고 있다는 거다. 미국에서 제재라도 들어오면 엄한 우리 기업, 은행, 국민들만 개피 본다. 제발 남조선 동무들 정신들 차리시라우라고 일갈했습니다. 9월 4일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선종전선언 채택, 후 비핵화 조치 이행 중재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9월 5일 평양을 찾을 대북 특사단은 이런 여건 조성을 위해 김정은으로부터 핵시설 신고 등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구두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주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잔대가리 굴리는 내용은 북괴 핵시설 신고 종이 쪼가리 제출하는 걸로 주한미군 철수 전 단계 사전 작업인 종전선언과 퉁치겠다는 뜻인데요. 문서화된 약속도 지키지 않는 북괴를 상대로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이라면 이런 어이없는 발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속된 말로 개미친 짓이고 개수작인 거죠. 국민 여러분,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만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 기업 절반 이상 추석 상여금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여금 안 주는 기업은 세무조사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노동자 학대로 처벌을 할 건가요? 한쪽 뇌만 트인 문재인 좌파 정권은 답변을 내놓아 보시죠. 기업들 죽이는 정책 펼치면서 누구 돈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단 말인가요? 이래도 문재인 좌파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 개코 같은 소리하고 자빠지실렵니까? 일자리 사용한다며 쏟아부은 54조 원의 사용처도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가운데 문재인 좌파 정권은 60조의 세금이 더 거쳤다고 합니다. 국민은 죽겠다고 난리아우성인데 이 세금 어디에서 걷었을까요? 문재인 좌파 정권은 매출액이 큰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올렸고
소득세의 최고 세율도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10조 원이 증세되었고 조만간 종부세도 더 올리겠다고 하니 역대 최고의 부자 정부가 될 것 같습니다. 월간 조선 오피니언에서 박근혜 정권 시절 담배 가격 인상으로 고스란히 문재인 좌파 정권이 수혜를 얻고 있다고 주장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하루 한갑 피우면 1년에 121만 원 세금을 내게 된다. 이는 연봉 4,700만 원의 근로소득세, 시가 9억 원 아파트의 재산세와 같다. 지금 여당은 야당 시절 담배세 인상을 반대했다. 자신의 논리라면 담배세를 낮춰야 한다. 하지만 이미 정부 예산으로 쓰고 있으니 입을 닫고 있다. 정부는 더 부자가 되고 국민은 더 가난해지는 것이다라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세수 정책을 꼬집었습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언급한 내용처럼 문재인은 박근혜 정권 시절 담배값 인상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담배값 인하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빌미로 주루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민중 봉기는 모두 세금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소득을 만들어낼 생산적인 정책은 펼치지 못하고 세금만 걷어들이는데 혈안인 문재인 좌파 정권의 앞날도 불보듯 뻔합니다. 최보식 기자의 특수활동비 질문에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도 44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있다. 세금을 걷는 국세청은 더욱 투명해야 하는데 왜 그런 영수증 없는 돈이 필요한가?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정부기관의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이 3,216억 원이다. 스웨덴은 전 공무원의 개인별 연봉까지 공개한다. 110만 명이나 되는 한국 공무원은 평균 연봉만 공개하지 직종별, 직급별 평균 연봉조차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눈먼 돈으로 사용되는 특활비는 여전히 공개를 꺼려하면서 오로지 박 대통령에게만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 특활비를 문제 삼은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문재인 좌파 정권의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2018년 청와대가 사용할 특활비 97억은 외교 안보 활동에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돈의 사용처는 절대 비공개라고 합니다. 법 집행의 형평성 따위 개나 줘버린 걸까요? 하는 짓거리가 전부 개막장입니다. 전 정권의 특활비를 문제 삼으면서도 자신들은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은 문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자기들은 정이고 상대는 적폐라는 이상한 자기중심적 이분법에 빠진 비정상적 집단이라는 게 행동 곳곳에서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장 경질과 최근의 코드 낙하산 인사, 김제동 김미화 등으로 대변되는 대놓고 하는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예산에 편향된 집행, 비뚤어진 역사관, 거꾸로 가는 불통경제. 방송과 사정기관 사법부를 장악하고 훈계하며 통계청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 등 전문기관의 독립성을 마구 침해하는 제왕적 행태, 자기 지지 기반 중심의 편향된 정책 운영,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공급자 중심 교육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랑 대립하고 비판하고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적폐, 이전 정부에서 잘 나갔으면 무조건 적폐로 몰아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 같은 독재 국가에서 김정은 일가와 공산당 간부와 얼마나 가깝냐 하는 것이 출세와 성공의 길이듯이 자기들과 가깝고 자기들 지지 기반이고 자기들 편이면 실력과 상관없이 등용하고 지원하고 그 반대면 단합하고 배척합니다. 갈수록 각계, 각 분야가 실력보다 연줄과 백, 정치적 성향으로 결정됩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실력대로 잘 나갔던 사람들 기득권 타파한다며 다 배척하다 보니 실력이 없어서 낙오되었던 사람들이 발탁되는 웃지 못할 일이 횡행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퇴보하고 있겠습니까라며 문재인 정권의 모순과 이중성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10년 우리 방송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은 우리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참담하게 바라보아야 했다. 다시는 없어야 할 일이라고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는데요. 이현주 의원의 주장처럼 온갖 참견을 다하면서 자신이 방송 공정성을 주장하고 자빠졌습니다. 이렇게 인사대참사를 만들며 국정을 개막장국으로 운영해도
대한민국 어느 한 곳은 여전히 문재인을 열혈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호남 지역에 가장 살기가 좋은 동네인가 봅니다. 박상배님, 구독료 후원님, 이기향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